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천사TV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분 만에 잃는다고 합니다. 노년에 꼭 챙겨야 할 똑똑한 자산관리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도 자녀도 친절한 상담원도 내 돈을 완벽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함정과 그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실제 사례처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갑작스러운 메시지나 전화로 돈을 옮기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바로 황금 5분 규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이체하지 않고 최소한 5분은 멈춰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체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겁니다. 하루에 50만 원 이하로 제한해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가지 않아 훨씬 안전합니다. 필요할 땐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처럼 번거롭더라도 작은 조치를 해두면 내 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원금이 100% 보장되는지. 둘째, 중도 해지 시 손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셋째, 총 수수료가 얼마인지입니다. 이 3가지를 꼭 물어보고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당황하실 일이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돈을 맡기거나 이름으로 바꿔두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법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돼서 지켜드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정한 용도로만 자산을 쓰도록 설정해둘 수 있어서 요양비나 병원비 등 꼭 필요한 상황에만 쓸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끼리라고 해도 금액과 용도를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내 자산을 3가지 목적에 맞게 나누는 3분할 한가리법도 많은 분들께 유익한 방법인데요. 생활비용은 예금으로, 비상용 자금은 다른 은행에 따로 보관하고 일부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해서 물가 상승에도 대비하는 식입니다. 이런 실천 방법들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자산이 훨씬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혜택들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조건과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자산보호와 금융안전 관련 혜택은 특별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해당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정보도 많지만 일부 제도나 자료 제공 서비스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조건과는 크게 관계없이 일정 나이 이상이시라면 대부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교육 자료나 자산보호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5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고령층을 위한 금융안전수칙, 사기 예방법, 그리고 신탁제도나 연금 상품에 대한 안내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나 시니어 복지관,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가와 1:1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 복잡한 상품이나 계약에 앞서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일부 은행에서도 시니어 상담 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신분증만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기본적인 설명과 설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IC 한도 설정이나 알림 서비스 등록, 신탁 계약 안내 등은 대부분 창구에서 직접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탁제도 활용이나 가족 간 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세한 서식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금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기본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가까운 법률 상담소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금액, 용도, 상환 기한을 명확히 적어야 하며 도장이나 서명도 빠뜨리지 말아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나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기능은 각 은행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출금 한도를 낮춰두거나 출금 알림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평소보다 훨씬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대부분 무료이며 사전 신청만 해두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체험형 강의도 많아졌기 때문에 직접 해보면서 익히는 데 도움이 큽니다. 이제 신청을 하거나 실천에 들어가기 전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이나 실천 단계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서두르다 보니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은행 창구나 상담 창구에서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또는 지금 가입 안 하면 혜택이 끝나요. 같은 말만 듣고 서류에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모든 설명을 천천히 듣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신 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친절하다고 해서 다 믿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한데 보통 월말이나 분기 말에는 일부 은행에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특별 혜택이 있다며 급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점엔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서류 누락입니다. 예를 들어 신탁제도나 가족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금액이나 날짜, 용도 같은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계약서를 쓸 때는 꼭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히 적으시고 도장이나 서명도 양쪽이 다 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고받은 약속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혜택을 신청하실 경우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때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설정하실 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실수로 인증 절차를 중간에 끊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해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가능하면 자녀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의 디지털 안내 창구를 이용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신청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교육 신청이나 상담 예약은 선착순이거나 일정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안내드린 금융감독원의 교육 프로그램도 6월 5일 전까지는 접수를 완료하셔야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보통 분기별로 구성돼 있어서 한번 놓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체 한도나 알림 서비스 설정 같은 실천 항목들도 잘못 입력하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체 한도를 너무 낮게 설정해두면 전기 납부나 병원비 결제가 자동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알림 서비스는 반드시 내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있어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자녀 번호로 연결돼 있지는 않은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상품 관련 문서를 보관하실 때는 계약서 원본과 함께 중요한 항목들을 따로 요약해서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드릴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이 있다면 해지 조건이나 수수료 관련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본인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문자나 전화로 답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신 다음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로 인증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오면 무조건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고령층 금융생활 안전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마련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시니어 맞춤형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금융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늘면서 사기 피해나 오해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안내 자료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시니어 복지관, 주민센터, 은행 창구 등과도 연계되어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누구보다 오랫동안 성실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자산이 잘못된 정보나 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시간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항상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꾸준히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분명히 든든합니다.